최근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국가라고 굳게 믿어왔던 한 학생의 발언이 일본 전역에 파장을 일으키며 정부마저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에서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명의 학생이 내뱉은 말이 어째서 일본 전체를 뒤흔드는 사태로 이어진 것일까요? 그의 발언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렇게까지 커다란 논란이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식탁이 전쟁터처럼 느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야토 이시카와입니다. 저는 도쿄에서 17세의 학생으로 지냈는데요. 학교에서는 매일 최선을 다하며 친구들과 웃으며 지냈었죠. 그런데 집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자마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과 날카로운 어조로 가득 찼고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저희 아버지 타카시 이시카와께서는 엄격하신 분이세요. 아버지께서는 대기업의 대표로 일하셨고 항상 권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한국은 일본만큼 훌륭하지 않아요. 그들의 문화와 기술, 모든 것이 우리와 비교하면 약해요. 라고 말씀하셨었죠. 저는 그런 말씀을 조용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제 삶의 일부였기에 의문을 품을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유미 이시카와께서는 식탁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온화하고 친절하셨지만 아버지께서 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눈빛에 슬픔이 스치는 것을 보았어요. 가끔 어머니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거친 말씀을 바꾸실 수 있도록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어머니에겐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는데요. 여러 해 동안 어머니께서 한때 한국 문학을 사랑하고 공부하셨다는 작은 단서들을 들었었죠. 예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셨었는데 그 부분은 철저히 감춰놓으셨습니다. 어느 저녁 또 한 번 아버지의 부정적인 한국 이야기가 이어진 저녁 식사 후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식탁 위의 작은 램프에서 따스한 빛만이 비치는 어둠 속에서 저는 온몸으로 긴장감을 느꼈죠.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크고 단호하게 반복되셨는데 저는 혼란스러움과 약간의 방황을 느꼈었어요. 저녁 식사 후 모두 각자의 방으로 간 뒤 어머니께서 다가오셔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작은 깔끔한 봉투를 제게 건네주셨어요. 하야토, 준비되면 이것을 열어봐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걱정과 결의가 섞인 눈빛을 보았어요.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 왜 이렇게 신비로운 것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조용한 제 방에서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는데요.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있었고 그 위에 서울, 한국의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간단한 손글씨로 이곳을 방문하여 진실을 봤으면 좋겠어 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평생 동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어왔는데도 이 메시지는 배울 것이 더 있음을 암시했어요. 마치 어머니께서 제게 아버지가 그리신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진짜 한국을 보게 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종이를 바라보며 그 속에 숨은 비밀들을 곱씹었는데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왜 어머니께서는 제게 한국의 진실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혹시 한국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큼 나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거친 말씀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었어요. 그날 밤 잠에 들기 전에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직접 눈으로 한국을 보고 아버지의 말씀이 과연 사실인지 제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결심했었어요. 비록 두려움이 앞섰지만 이 여정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제 모험은 그 불편한 식탁에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단순한 봉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서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제 심장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두근두근 뛰었었죠. 모든 것이 너무 밝고 현대적이었어요. 공항은 반짝이는 유리와 깨끗한 바닥, 여러 언어로 인사를 건네는
친절한 로봇들로 가득했었는데요. 집에서 들은 부정적인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한국은 상상도 못한 따스함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답니다. 공항을 걸어 나가면서 저는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선 기분이 들었어요. 공기의 신선한 냄새와 깔끔하고 명확한 표지판들이 인상적이었죠. 사람들은 서로 미소 지으며 다정하게 대화했었어요. 아버지께서 한국을 약하고 뒤떨어진 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과는 달리 이곳은 너무도 생기 있고 친근해 보였어요. 제 머릿속에는 과연 한국은 제가 들은 것과 다를까요? 라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었죠. 저는 제 짐을 챙겨 학교 여행으로 온 다른 학생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눈부신 햇빛과 한눈에 들어오는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태양 아래 반짝였고 거리에는 사람들과 다채로운 자동차들로 분주했었죠. 어릴 적 들었던 우울한 한국의 이미지와는 확연히 달라 압도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가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었어요. 초록빛 나무들이 우거진 공원, 활기찬 색채로 가득한 시장, 한글과 영어가 함께 쓰인 표지판들을 보았죠. 그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약간 불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점점 커져가는 호기심을 느꼈답니다. 매 순간 여기엔 아직 더 알아야 할 것이 많다는 속삭임을 듣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분주한 거리를 지나던 중 빠르게 달리는 스쿠터가 버스에 급히 다가왔었는데요. 저는 순간적인 공포에 휩싸여 균형을 잃을 뻔했어요. 그 찰나 한 젊은 한국 여성분이 재빨리 다가와 부드럽게 제 팔을 잡아주셨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으셨었죠. 그녀의 이름은 이민지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미소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답니다. 그 작은 도움은 위험한 순간의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녀에게 여러 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었어요. 그 짧은 만남은 아마도 이곳 사람들이 전에 들었던 거친 말보다 훨씬 더 따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후 우리 그룹은 호텔에 도착했었어요. 호텔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한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안도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답니다. 로비에서는 전통적인 한국 장식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았었는데요. 마치 한국이 오랜 역사를 신기술과 아름답게 조화시킨 것처럼 보였어요. 이 나라에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하며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 앉아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본 모든 것을 곱씹었어요. 현대적인 공항, 활기찬 거리, 그리고 특히 제게 도움을 준 친절한 이민지 씨의 모습까지 모든 순간들이 제가 자라오며 들었던 편견에 도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부정적인 한국 관점이 옛 습관과 오해에 기반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죠. 저는 제 안에서 점점 더 한국을 직접 탐험해보고 진짜 한국을 보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갔어요. 비록 한국을 깎아내리라는 교육을 받았었지만 오늘 본 모습들과 느낀 따스함은 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답니다. 설렘과 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저는 제 스스로 약속했어요. 한국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꼭 잡아보겠다고요. 그 순간 제 여행은 단순한 학교 여행을 넘어서 제 마음과 시각을 영원히 바꿀 기회가 되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거대한 대문을 지나면서 마치 시간 속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죠. 궁궐은 매우 넓었고 높은 돌담과 다채로운 건물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맑은 하늘 아래 빨간 기와와 파란 기와가 반짝였죠. 저는 돌길을 천천히 걸으며 오래전 이곳에서 흘렀던 삶들을 상상해 보았어요. 안내원 분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이곳의 역사를 배웠답니다. 왕과 왕비, 전쟁에 관한 이야기와 가슴 아픈 비극의 사건들도 알게 되었어요. 한 홀에서 다른 홀로 이동하면서 저는 벽에 새겨진 정교한 그림과 조각들을 유심히 살폈어요. 궁궐의 구석구석마다 용기와 슬픔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안내원 분께서는 을미사변이라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용감한 사람들이 한때 명예를 위해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역사가 단순한 승리와 축하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실과 깊은 감정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제가 자라오며 들었던 거친 말들과는 전혀 다른 숨겨진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군계를 나선 후 저는 전통 한옥으로 유명한 북촌 한옥마을을 탐방하기로 했어요. 좁은 골목길에 옛 한옥들이 즐비한 그 마을은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죠. 그 집들의 벽은 돌과 나무로 지어졌고 많은 집들이 아치형 기와 지붕을 갖추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햇살이 돌바닥 위에서 춤을 추며 모든 것을 따스하고 마법처럼 만들어 주었죠. 저는 생각에 잠긴 채 조용한 골목길을 헤매다가 무늬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전통 가옥 하나를 발견했어요. 뭔가 그 집이 저를 부르는 듯했죠. 심장이 설레며 다가가 문을 두드렸는데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다정하고 온화한 눈빛을 가진 연세 지긋한 한국 여성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따스하게 미소 지으시며 저를 안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을 따라 오래된 사진들과 바랜 편지들로 장식된 소박한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분은 자신을 할머니라고 간단히 소개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많은 추억으로 가득한 긴 인생을 살아오셨음을 느꼈어요. 그 조용한 방에서 할머니께서는 조심스럽게 낡은 작은 공책과 여러 장의 편지를 꺼내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길, 이 물건들이 아주 특별한 분, 바로 제 어머니의 것이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늘 어머니께서 조용하고 비밀스러우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은 한국과의 인연이 있으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어머니께서 한때 한국 문학과 역사에 깊은 애정을 가지셨고 서울의 한 유명 대학에서 공부하셨으며 한국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르치기까지 하셨다고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가족의 압박 때문에 그 부분을 오랫동안 감추셨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놀라움과 흥분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오래된 편지와 사진 속에서 어머니의 새로운 면모가 보였거든요. 전통 한복을 입고 웃고 계신 모습, 아름다운 정원에서 서 계신 모습, 친구들과 함께 웃고 계신 모습이 한 장 한 장마다 담겨 있었어요. 그 모든 페이지는 한국 문화를 온 마음으로 아끼던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할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으며 수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왜 어머니께서는 이 비밀을 오랫동안 감추셨을까요? 우리 집에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 찼던 와중에도 어머니께서 한국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제 가족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해야겠다고 깨달았어요. 그 극적인 순간, 제 안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식탁에서 들었던 어둡던 생각들이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죠. 이 오래된 한옥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열정을 발견했답니다. 다가올 여정에 대한 희망과 설렘이 점점 커져갔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 한국을 더 많이 탐험하고 더 많이 배우며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고요. 이 발견은 단순히 어머니의 비밀을 넘어서 제 마음을 새롭게 여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날 늦게 집을 나서면서 저는 한결 가벼워지고 더욱 단호해진 마음을 느꼈어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새로운 발견을 용기와 경이로움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오래된 집을 방문한 후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어머니의 비밀과 방금 들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 작은 집을 나서면서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다가올 일들에 대한 준비가 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진짜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싶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영훈이라는 젊은 한국 남성을 만났어요.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처음 그를 보았는데요.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주셔서 마치 저를 오랫동안 기다리신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은 자신을 한국의 예술과 역사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지역 문화센터의 매니저라고 소개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친절한 분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는 사실에 놀랐답니다. 김영훈 씨께서는 제가 경복궁과 전통 마을 방문을 즐겼는지 여쭤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작은 집에서 본 오래된 편지와 사진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귀 기울여 들으시더니 한국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많고 각각의 이야기가 우리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죠. 당신이 이런 진실들을 배우고 있다니 참 기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치 서늘한 날 따스한 바람처럼 저를 감싸 주었답니다. 그때 저는 처음 보는 것 이상의 이야기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김영훈 씨께서는 저를 전통과 현대 한국 미술이 어우러진 지역 미술 전시회 투어에 초대해 주셨어요. 분주한 거리를 함께 걸으며 각 작품 뒤에 숨은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더니 옛 전통과 새 아이디어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말하는 색채와 형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변은 밝은 간판, 거리 공연가들, 그리고 즐겁게 대화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어요. 마치 에너지와 희망이 가득한 한 장면 같았죠.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아버지께서 왜 항상 이 나라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지 궁금해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김영훈 씨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때로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서 옛 생각에 매달리죠. 하지만 직접 진실을 보면 모든 곳에는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답변은 제 여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학교 여행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기회라는 사실을 말이죠. 미술 전시회를 마친 후 우리는 나무들이 줄지어 선 산책로와 부드러운 햇살이 잎 사이로 스며드는 조용한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면서 김영훈 씨께서는 자신이 자라온 동네에서 현대 건물과 전통 가옥이 어우러진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축제, 음악, 그리고 음식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그분의 자긍심이 눈에 보였고 그 이야기들은 멀리 떨어진 제 마음에도 따뜻한 소속감을 심어 주었답니다. 그날 저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또 다른 젊은 분들도 만났어요. 그 중 한 분인 이민지 씨는 저에게 간단한 한국어 단어와 구절을 가르쳐 주시며 한국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민지 씨의 웃음은 전염성이 있었고 한국에서의 존경의 표시인 올바른 저라는 법도 보여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한국이 정말 살아 숨쉬는 문화와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제 자신이 변해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새로 사귄 친구들과 들은 이야기들이 점차 제가 어릴 적 배웠던 옛 생각들을 대신해 주고 있었죠. 저는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끼며 제 여정을 계속 이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매일이 새로운 놀라움과 진실을 가져다 줄 것임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발견해 나갈 날을 기다렸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마치 제 안에 아름다운 추억과 교훈이라는 보물을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짐을 들고 집에 들어섰는데 머릿속에는 수많은 궁금증이 가득했죠.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벽, 가구, 심지어 복도에서 풍기는 냄새까지도 집을 떠날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는데 제 마음은 이미 많이 변해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때 거친 말과 굳어진 생각들이 넘쳤던 식탁에 앉았어요. 평소처럼 식탁이 차려져 있었고 접시, 그릇, 유리잔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죠. 아버지 타카시께서는 이미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고 어머니 유미께서는 조용히 음식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이제 제 이야기를 꺼낼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저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라고 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린 듯 했죠. 아버지의 눈빛은 날카로워지셨고 어머니의 다정한 눈길이 저를 계속하도록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한국 여행에서 겪은 여러 경험들을 말씀드렸어요. 현대적인 공항, 분주한 거리, 다채로운 시장, 그리고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을 만났던 일들을 전했습니다. 바쁜 거리에서 위험할 뻔했던 순간, 다정한 이민지 씨께서 제 팔을 잡아주신 이야기도 했고요. 또한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직접 방문하며 한국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했던 경험도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얼굴을 찌푸리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한국은 다 좋다고 생각하냐? 라고 낮고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물으셨죠.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경험들을 기억하며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한국이 옛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밝고 현대적인 모습을 보았고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답니다. 심지어 어머니께서 한국 문학과 역사에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비밀도 알게 되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잠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께서는 음식을 응시하시며 단호한 표정을 지으셨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아버지, 저도 아버지께서 항상 한국이 약하다고 말씀하신 걸 알지만 제가 보았던 곳은 생명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곳은 역사를 기억하며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곳입니다.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믿어요. 저희는 들은 말만 믿지 말고 직접 보고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눈에서는 조용한 안도감이 반짝였고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보이셨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은 무거웠고 방 안의 긴장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 그곳에서 사랑과 힘이 넘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다른 시각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배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덧붙였어요. 마침내 아버지께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야토, 내가 변한 게 눈에 보여. 하지만 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 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한국이 열등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거든. 옛 생각을 버리는 게 두렵기도 한단다. 그 말씀이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변하기 어려워하신다는 걸 이해했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도 알았답니다. 저는 두려움과 결심이 섞인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제가 경험한 일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함께 진실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떨리는 마음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죠. 방 안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러다 어머니께서 다정하게 제 손을 잡아주시며 응원해 주셨고 저는 그 따스함을 온전히 느꼈답니다. 천천히 아버지의 표정도 누그러지기 시작하셨어요. 아마도 라고 조용히 말씀하시며 더 많이 듣고 덜 판단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셨어요.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지만 분명 변화의 시작이었죠. 그날 밤 식탁 위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제가 본 것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하며 아버지께서도 진심 어린 질문들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한국, 그 역사와 사람들에 대해 직접 궁금해 하시면서 저는 제 여행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기로 약속드렸답니다. 한때 차가운 침묵과 거친 말들이 넘치던 식탁이 점차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함께 배워나가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제 마음속에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날 저녁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진실, 이해, 그리고 사랑이 옛 편견을 대신할 수 있음을 믿게 되었고 저는 용기를 낸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으며 앞으로도 과거와 약속된 미래 사이의 간극을 이어 나갈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나 보니 뭔가 달라졌어요. 방 안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빛나 보였죠. 한국 여행의 추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었고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집에서 들은 이야기만 믿던 소년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 모두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고 그걸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누고 싶었어요. 그날 저는 어머니께서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갓 지은 밥과 된장국의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워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죠. 어머니께서는 마치 제 안이 변했다는 걸 아시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저를 맞아 주셨어요. 저는 식탁에 앉으며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아버지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셨어요. 우리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저녁 식사 때 나눴던 대화에 대해 생각에 잠겼었죠. 아버지의 얼굴에서 점차 긴장이 풀리는 걸 보니
마치 한국에서의 긴 여정 속에서 제 마음이 열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늦게 아버지께서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야토, 내가 본 예술, 사람들, 그리고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줘.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해보고 싶구나 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듣자 저는 설렘이 솟구쳤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니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 안도의 빛이 반짝이셨어요. 그때 저는 우리 가족이 과거와 새로운 미래를 잇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도쿄에 있는 한 지역 한국문화센터로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센터는 아름다운 한국 화풍의 그림과 전통 공예품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저는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기분이 들었죠. 벽은 부드러운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전통 한국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센터에서 우리는 다시 김영훈 씨를 만났어요. 그분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시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성과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전통 악기, 화려한 의상들을 보여주시고 비빔밥과 김치 같은 맛있는 한국 음식도 맛보게 해주셨죠. 아버지의 눈빛이 점차 흥미로워지시는 걸 보니 어머니의 미소도 점점 더 넓어지셨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하고 수줍어하던 제 여동생조차도 새로운 모든 것에 매료된 모습이었어요. 전시회를 둘러보며 저는 우리 가족과 한국의 풍부한 문화 사이에 다리가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 전시물마다 담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는데요. 김영훈 씨께서는 한국이 과거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현대 기술과 함께 번창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또한 존중과 가족 가치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가치가 우리 문화에도 공통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죠.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중 하나는 우리 모두가 센터의 조용한 작은 방에 함께 앉아 전통 다래를 체험했을 때였어요. 다래를 진행하는 다래사가 따뜻한 차를 작은 잔에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다래의 각 과정에 담긴 의미에 대해 질문하시며 호기심을 보이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버지께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방문이 끝날 무렵 우리 가족은 단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제가 전에 들었던 부정적인 생각들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일본과 한국 모두 강점, 역사, 그리고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고유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저를 만난 새로운 친구들, 저를 도와준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들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제 마음은 가득 찼고 두 세계를 잇는 다리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나누며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축하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적인 경험, 친절, 존중, 그리고 희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고 두 세계를 잇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